우리 마파두부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와 결혼하게 될 송지수란 그 썩을 년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는 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전에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 송지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럼 송지수 그 썩을 년이 단 너마이 임시해놓고 뻔뻔하게 시침이 툭대고 나한테 가짜로 임신 공격 들어온 거란 말이야. 만약에 저 무당이 방금 전에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송지수 넌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열받는데. 아줌마, 방금 전에 한 말씀 확실한 거죠? 너 방금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줌마라고? 내가 무당질 20년 넘게 헤매서 너 같은 놈한테 아줌마 소리로 들어보는구나. 저놈의 성질머리 또 나와버렸어.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발작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은 송지수에 관한 것들 더 물어볼 게 많으니까 그냥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자고. 죄송합니다, 보살님. 제가 아줌마들이랑 일하다 보니 아줌마란 말이 습관처럼 입에 배어버려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니까 너그럽게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강철이 네가 그렇게 사과하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마. 하지만 한 번 더 생각 없이 주둥이 나불거렸다가는 얄짤없을 테니까 조심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보살님. 그럼 송지수 그 썩을 년이 임신하고 있는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알고 계신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니. 하지만 송지수란 애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란 건 확실한데 거기에 그 아이 친부까지 알게 되면 네 기분만 나빠질 텐데 괜찮겠어? 어차피 전 걔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까 그딴 건 상관없어요. 송지수 걔 너 만나기 전에 꽤 오래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 송지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놈 애야. 정말 개빡치네. 가만히 생각해보니 결론적으로는 잘 된 것 같긴 하지만 기분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 송지순이가 완전히 날 가지고 노는 거였다고. 하긴 그놈의 집구석 인간 종자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 송지수 성격을 봤을 때 혼자서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스타일은 아니까 분명히 그 사악한 마귀알몸이 시킨 걸지도 모른다고. 아니, 분명 그 마귀알몸이 시켰을 거야.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나도 아무 부담 없이 사모님 복수에 100%로 임할 수 있게 된 거라고. 그거 말고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없는 거니? 맞다. 아까 저 아줌마가 아버지에게 재물 주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물어봐야겠어. 저희 아버지에게 재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아빠란 사람한테 네가 가진 재물을 주는 순간 모두 사라져버릴 거야. 그리고 너한테 계속 재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생길 거란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아버지 드리려고 전원주택 한 채를 장만했는데 보살님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니 더 혼란스러워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철이 너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는데 네 아빠란 사람 사주는 물이야. 하지만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왕수라고 불리는 금을 녹이는 물의 사주라고. 아까 내가 너한테 말한 것처럼 넌 땅에서 금을 캔 다음 좋은 귀인을 만나 열매가 주렁주렁 생기는 팔자인데 네 아빠랑 가까이 있게 되면 주렁주렁 열렸던 열매뿐만 아니라 네가 땅에서 캐낸 금까지 모두 녹아버릴 거란다. 저는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유하지 않지만 정말 검소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마파두부 산신령님께서 너희 아빠란 사람 젊었을 때 노름 많이 해서 돈 다 잃었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만 네가 샀다는 전원주택 네 아빠 명의로 해주는 순간 네 재물도 모두 거덜날 테니까 절대로 그 인간 명의로 재산에 놓지 말라고. 그리고 너도 돈 있는 척 하지 않는 게 나을 거야. 안 그럼 너도 개털된다는 말이야. 보살 이야기 들으니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데 그럼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부자의 인연을 끊으라고. 어차피 그 사람은 너에 대한 사랑과 정은 눈꼽만치도 없어. 네 옆에 있어봐야 피해만 끼칠 거야.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나도 약간 걱정했던 부분이긴 했어. 하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긴 하네. 이번에 네가 장만했다는 전원주택은 네 엄마 명의로 해주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아. 그게 너한테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줄 테니까. 한편으론 이 여자가 말한 대로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보살님. 뭐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없어? 네, 제가 궁금한 건 다 여쭤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 유진이 가게에서 일하는 거지? 네, 사모님 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유진이 그 썩을 년한테 가서 바쁘더라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2, 3일 안에 꼭 한번 들려야 한다고 전해줘. 사모님께 꼭 전달해드릴게요. 그래, 난 유진이네 가게 김밥 맛 좀 봐야 하니까 어서 가보라고. 저 무당 말을 100% 신뢰하긴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들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홀가분하게 송지수와 그놈의 집구석에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산전원주택은 엄마 앞으로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 혼자 살기도 힘드셨을 텐데 나한테 이런 거 얘기든 통장까지 주신 것만 봐도 마음이 느껴진다고. 그러고 보니 무당집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한 것 같은데 호태영 혼자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모님, 다녀왔습니다. 야, 윤강철,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무슨 김밥 두들 배달 다녀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온 거냐고. 낮잠은 무슨 낮잠이에요? 아무튼 늦어서 미안해요, 호태형.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김밥 두 줄 배달 간 곳이 전에 사모님과 함께 갔었던 짬뽕보살인가 짜장보살인가 하는 무당집이었어요. 어머, 강철 씨, 일하던 중간에 점 보고 오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2, 3일 안에 꼭 들르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요? 네, 사모님. 그래 맞아. 이제 기억났어. 전에 보살 언니가 송씨네 집안 저주구 타는데 뭔가 알려줄 이야기가 있으니 들리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 그동안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까맣게 잊고 있었네.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인간들과 관련된 일이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 꼭 들려봐야겠어. 알려줘서 고마워요, 강철씨.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마지막 단체 주문 배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군데인데 탕수육 엔터테인먼트에는 파천김밥 300줄, 짬뽕툰이라는 곳엔 100줄이나 배달이 있습니다. 호태형이 차로 배달하니까 300줄짜리 해주세요. 저는 100줄짜리 배달하겠습니다. 짬뽕툰이라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 딸 같은 며느리 만드는 곳 아니야? 거기 가면 짬뽕 작가님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짬뽕 작가 보려고 거기 배달 간다고 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스쿠터에 김밥 300줄 실을 곳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사모님, 오늘 저는 배달 마치고 스쿠터 타고 바로 퇴근할 거니까 사모님께서는 평소대로 차로 제니퍼 선생님, 은채 씨와 함께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집에서 뵐게요. 강철씨, 호태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강철씨와 호태씨, 오늘 고생하신 것에 대한 알바비예요.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넉넉하게 넣어드렸어요. 사모님, 저희가 돈 벌기에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주시면 저희가 더 죄송해지잖아요. 안 받으시면 제가 서운해할 겁니다. 그러니 꼭 챙겨두세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럼 더 늦기 전에 배달하고 집에서 뵙겠습니다. 가자, 강철아. 오늘 세 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집에서 뵐게요, 사모님. 그리고 제니퍼 언니와 은채씨도 이거 받으세요. 어머, 저희한테도 주실 게 있으신 거예요? 이게 뭔가요? 언니, 저희는 아직 월급말도 한참 멀었잖아요. 이게 뭐야? 유진 씨가 은채 씨와 나에게 김밥이신 지분을 나누어 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지분을 우리에게 준 거지? 유진 언니가 나한테 지분을 30%나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사라고? 최근 매출을 따져보니 단위가 너무 커져서 김밥이 신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됐어요. 제니퍼 언니는 저와 같이 공동대표로 했고 은채 씨는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지분은 제가 40%, 제니퍼 언니와 은채 씨가 각각 30%가 되도록 신고해놨습니다. 이렇게 신고해놔야 매달 가져가는 월급 말고도 연말에 많은 보너스도 지분율에 따라 챙겨갈 수 있다고 전문가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유진 씨, 저희한테 지분을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믿으시다가 우리가 배신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두 분을 신뢰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대신 두 분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탁이죠, 유진 씨? 김밥의 신을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고의 김밥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약속 꼭 지키도록 할게요, 유진 씨. 이제 내일이면 유진이 걔가 하는 김밥집은 끝이라고. 이제 오늘 마지막 배달이네. 하루 종일 강철이가 땡땡이 쳐서 정말 힘들었다고. 저녁 시간에 배달시켜 먹는 거 보니 탕수육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야근이 많은 회사인가 보네. 야근 많은 회사라면 당연히 직원들한테 저녁은 무료로 제공하는 거겠지? 사모님 가게에 이런 거래처가 많이 생기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소리지? 휴대폰에서 나는 위치 추적기 어플 알림 소리 같은데 주위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어차피 김지원 아니면 송경철 둘 중 한 명일 거야. 하지만 송경철은 위험한 인물이니까 주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단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한 후에 배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위치 추적기 알림이 울린 건 박은정인지 김지원인지 아는 여자 차 같은데?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여기에 와 있는 걸까?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이상한 여자 같다고. 혹시 모르는 거니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선 선글라스와 마스크는 착용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은 마지막 배달에서 긴장감 넘치는 상황까지 생겨버렸는데 저기 주차되어 있는 차가 김지원 그 여자 차가 맞아. 그런데 차 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설마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볼까? 아니야, 괜히 차에서 서성거리다가 김지원 그 여자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맞아. 버피도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주신 도청장치 여유분이 차에 있잖아. 조금의 위험만 감수한다면 그 이상의 뭔가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정말 고민되고 망설여지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버피도 선생님께서 그려놓은 큰 그림에 김지원이라는 저 여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쫄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 같으니 살짝 당기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경복이라도 올리면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어쩌지? 그냥 눈 딱 감고 해보자고. 이것저것 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시도라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인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도 있잖아. 문이 쉽게 열리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늦긴 했지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이라도 들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유진 언니는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은채 씨,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유진 언니,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 들려야 할 곳이 있어서 서둘러 나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은채 씨는 배고프실 테니까 얼른 식사하고 편하게 쉬고 계세요. 유진 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보살 언니한테 들기 쉽지 않을 테니까 늦은 시간이라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 날 때 잠깐이라도 들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힘들 때 여러모로 도움 주신 분인데 내가 좀 무심하긴 했었어. 전에 보살 언니 주려고 산 선물도 드릴 겸 잘 나온 것 같아. 송 씨네 집구석과 관련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 미치겠어. 아마 지난번에 나한테 살짝 말씀해 주신 저주국과 관련된 이야기 아닐까? 어찌됐건 그놈의 집구석 인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면 난 모두 환영이라고. 넉넉하진 않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더 이상 엄마는 내 곁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독하고 강해져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가 짬뽕투 맞는 거죠? 김밥 배달 왔습니다. 엄청 빨리 오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혹시 그쪽 분이 짬뽕 작가님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짬뽕 작가님과 함께 일하는 짜장 작가예요. 지금 작가님께서 똘이랑 산책 나가셔서 안 계시는데 작가님한테 볼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유튜브 딸 같은 며느리 짬뽕투는 엄청난 광팬입니다. 그래서 배달 온 김에 베일에 쌓인 짬뽕 작가님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가려고 한 겁니다. 아쉬우시겠지만 다음에 배달 오시면 그때 인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짬뽕 작가님께 반지하의 제왕이 다녀갔다고 전해주세요. 반지하의 제왕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짬뽕툰에 댓글 다는 제 유튜브 닉네임입니다. 아무튼 짜장 작가님도 김밥 맛있게 드세요. 짬뽕 작가님도 사모님만큼 엄청 미인이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못 봐서 아쉽긴 하네. 또리도 볼 수 있었는데 아쉽다 정말. 참,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길에 엄마 얼굴 잠깐이라도 보고 들어가자고. 아까 그 보살 아줌마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대부분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았어. 아버지는 나 어릴 때 할머니랑 작당해서 엄마 내쫓고 지금은 벌 받으면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나한테 귀가 닳도록 이야기한 거야. 난 그것 때문에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려서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강철아, 엄마 지난번에 봤던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와. 지난번 그 편의점에서 보자고. 날도 추운데 왜 벌써 나오신 거야? 얼른 서둘러가 보자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집은 엄마 앞으로 해드리고 거기서 계속 살게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제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했고 보살이란 여자가 많은 거 들은 후부터 아버지란 사람에게 오만중이 다 떨어져 버렸어. 아마 아버지 명의로 집 사들이면 또 노름질이나 할 게 뻔하다고. 그리고 내가 돈 좀 있는 것까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안 봐도 눈에 선해. 저기 엄마가 보이네. 날도 추운데 내가 도착한 다음에 나오시면 될 것을 뭐하러 벌써 나와 계신 거야? 엄마 안 추우세요? 왜 벌써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나왔지. 엄마한테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 강철아. 엄마, 여기 너무 추우니까 우리 따뜻한 데 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녁은 드신 거예요? 우리 아들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 아무도 안 오는 거 맞는 거지. 전에 버피도 선생님께서 주신 이 도청장치까지 장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아. 운전석 아래쪽에 깊숙이 설치해 놓으면 아마 발견하기 쉽지 않을 거야. 됐어. 이제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고. 김지원 저 인간은 이제 내려오나 보네. 아무튼 저 여자 차에 위치 추적기와 도청장치까지 설치해놨으니
넌 이제 도관에든 쥐라고. 그리고 이따가 집에 도착하는 대로 버피도 선생님께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 김밥 이신에서 타천김밥 300줄 배달 왔습니다. 배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음료수인데 약소하지만 가시면서 드세요. 그럼 맛있게 드시고 수고하세요. 김지원 그 여자 차는 이제 안 보이는 거 보니 갔나 보네. 그래도 그 여자 차에 도청장치까지 설치해놨으니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오늘 사모님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다른 일까지 한 것 같아서 왠지 모를 성취감이 느껴지는데 참 버피도 선생님께 보고드려야지. 호태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유진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특이한 일이 생겨서 버피도 선생님께 보고드리기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통화 괜찮으신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방금 전에 특이한 일이라고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사모님 가게에서 배달하는 일 도와드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보살언니한테 온 건 처음인 것 같아. 여기에 맨 처음 왔을 때는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이 느껴져서 정말 암울하고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 나름의 내 방식대로 잘 버텨온 것 같아. 아마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더 큰 힘을 내게 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도살언니도 날 살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제 들어가 보자. 보살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우리 유진이 왔구나. 제가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가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썩을 년, 나한테 욕 얻어 처먹을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 쳐버리는데.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전에 보살 언니 드리려고 사놨던 선물인데 그동안 제가 언니한테 들리지 못해서 이제야 가져왔어요. 이제 나한테 뇌물까지 먹이는 거니. 근데 선물로 가져왔다는 건 뭐야? 별건 아니고 보살 언니 봄에 입으시라고 가디건과 모자를 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무씨 많이 없어서 한 벌 장만하려고 했는데 유진이 네가 이렇게 선물로 주는구나. 고맙다 유진아.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언니한테 도움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 약소합니다. 유진이란 아이는 참 마음이 이쁜 사람이야.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하지만 유진이한테 느껴지는 어둡고 붉은 기운은 나조차도 막기가 힘들 것 같아 보여. 전에는 유진이한테 이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왜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유진이한테 붙어있는 느낌이 드는 거지? 아무튼 자세한 건 이따가 산신령님 모신 후에 한번 여쭤봐야겠어. 보살 언니가 왜 저렇게 무서운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지? 혹시 내 얼굴에 뭐라도 묻은 건가? 근데 보살님, 지난번에 들렸을 때 같이 온 사람들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시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전에 내가 너희 시집 인간들 중에 또 다른 한 명에게 저주굿이 먹혀들어 초록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고 한 말 기억나니? 전에 편의점 앞에서 배웠을 때 저한테 처음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요? 그래, 그 후로 시간이 한참 지나버리긴 했지. 저주굿 효과가 생겨 초록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찾아오랄 때 빨리 오지 않고 이제 기어와서 그건 궁금한 거니? 죄송해요, 보살님. 내가 너한테 말해줬을 때 초록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사람은 너희 시아버지 한 사람이었단다. 저주가 먹히기 시작한 인물이 날 납치한 후에 땅에 묻으려고 했던 송경철이라고. 황미자와 그 집 식구들이 든든한 백으로 믿고 있던 송경철 그 인간이라면 정말 잘 된 것 같아. 만일 그 인간 하나만 사라진다면 나머지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살님, 사실 이전 시아버지란 인간이 시어머니란 인간만큼 쓰레기예요. 전에 저 그 인간한테 납치당해서 땅에 묻힐 뻔했거든요. 내가 산신령님 통해서 저주굿을 내리다 보니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필름처럼 지나가더구나. 유진이니 이전 시아버지란 인간은 또다시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조심해야 할 거야. 네 시아버지란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요약해주면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모두 제거할 만큼 잔인한 인성을 가진 인물이야. 정말 포기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셨어. 유진아, 혹시 그 인간 공직에서 칼자루 휘두르던 인간이었니? 네, 맞아요, 보살님.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검사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역시 산신령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런 인간이 검사 생활까지 했으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칼자루를 휘둘렀을지 안 봐도 짐작이 가는구나. 억울하게 빵에 간 사람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거야. 거기에 전에 저주굿 내릴 때 산신령님께서 이 인간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단다. 저도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 이전 시아버지란 인간에게 저주굿이 먹히기 시작했으니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초록색으로 물이 들기 시작할 때는 그랬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은 저주가 먹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예 먹히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네 이전 시아버지
시아버지였다는 인간에게 생겼던 초록색이 점점 사라지면서 황금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 초록색이 사라지면서 황금색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무당들 사이에선 초록색은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간단하게 말하면 흉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저주군 내린 후에 그 집안 장남을 상징하는 저주 인형이 초록색으로 물들어버린 거란다. 그럼 그 초록색이 점점 사라진다는 건 흉이 사라진다는 건가요? 한편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단순히 초록색이 옅어지기만 한다면 더 강도 높은 저주굿을 내려 다시 그 기운을 강해지게 할 수 있지만 그 초록색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게 문제라고. 황금색이라는 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유진이 네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자면 아주 길하고 좋은 기운을 말하는 거야. 보통의 기운보다 훨씬 더 강하고 좋은 기운의 뜻이라고. 이전 시아버지란 인간에게 저주굿까지 내렸는데 왜 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 인간에게 좋은 기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 유진이 너한테 오라고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원래 저주굿과 관련된 건 시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지만 일단 시작이 된 후에 뭔가를 바꾸거나 알아내기 위해선 저주굿을 당하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와야만 산신령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란다. 그래서 저주굿이라는 게 무당들 사이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난이도 높은 의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허접한 무당 따위들은 능력치가 떨어져서 어설프게 저주굿했다가 본인한테 저주가 되돌아와 급살맞아 죽는 경우도 허다하단다. 보살언니 이야기 듣다 보니 다시 소름 끼치기 시작했어. 저주굿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건지 전혀 몰랐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보살님을 도와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따가 산신령님이 내 몸에 접신되었을 때 너에게 저주굿에 관해 물어보시면 있는 그대로 대답만 하면 된단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이해했습니다, 보살님. 썩을 년. 이해하긴 개뿔을 이해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대답드린 거예요. 그래, 넌 복잡한 건 알 필요 없으니까 산신령님이 혹시라도 물어보시는 게 있다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제발 유진이 이전 시아버지란 인간에게 다시 저주굿이 먹히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유진이에게 그 인간한테 날려버렸던 살이 되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유진이같이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가 다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줘야 한다고. 난 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리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 언니가 너만큼은 꼭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유진아. 유진아, 그럼 언니가 산신령님 모시기 위해 얘를 갖춘 옷으로 갈아입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고 있도록 하거라. 보통 때는 산신령님 부르실 때 일반 복장으로 하셨는데 오늘은 옷까지 갈아입으시는 건가요? 썩을 년, 넌 궁금한 게 왜 그렇게 많은 거야? 네 이전 시아버지였다는 그 인간과 관련된 이번 저주굿은 가벼운 일이 아니고 생각보다 난해한 사안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란다. 그러니 나 옷 갈아입고 나올 동안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자주 왔었지만 보살 언니가 저렇게 진지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만큼 이번 일엔 중요하고 어려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여. 왠지 모르게 나도 긴장이 바짝 된다고. 벌써 밤 10시가 넘어버렸네. 늦은 시간에 보살 언니 만나러 와서 그런지 기분이 더 오싹오싹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다녀왔습니다, 은채씨. 오늘 배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호태 오빠. 별 말씀을요. 마음 같아선 매일 가서 사모님과 은채씨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은채씨. 호태 오빠도 바쁘신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사모님도 안 보이시는 것 같고 강철이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집에 은채씨 빼고 아무도 없는 건가요? 네, 유진 언니는 같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하셔서 다녀온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강철 씨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사모님은 무슨 볼일 때문에 나가신 거지? 늦은 시간이라 걱정되는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강철이는 마지막 배달하고 또 어디 가서 있는 거냐고. 하여튼 강철이 땡땡이는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긴 그놈의 송씨네 집안 막내딸과 결혼하는 순간 호흡곤란이 오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그 전에라도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 호태 오빠, 저녁은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식사 전이에요. 제가 저녁 차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채씨 피곤할 테니까 힘들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함께 데이트도 할 겸 같이 나가서 외식하는 건 어때요? 어머, 정말요? 좋아요, 호태 오빠. 아직 많이 추운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은채씨와 함께 걸어서 그런가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은채씨, 사실 저 은채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갑자기요? 무슨 중요한 말인가요? 그 이야기는 지금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은채 씨, 앞으로 평생 제가 은채 씨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도 받아주세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눈을 못 뜨겠어. 내가 미쳤나봐. 사람도 많은데 도로 한복판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좋아요. 호태 오빠, 대신 제 옆에 평생 있어주신다고 약속하셔야 해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지? 물론이죠. 은채 씨를 위해선 제 목숨까지라도 걸고 지켜드릴게요. 유진아, 오래 기다렸지? 그럼 시작해볼까? 보살님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나오셨어. 벌써부터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라고. 유진아, 내가 산신령님 모시기 전에 이거 몸에 지니고 있어. 보살님, 이게 뭔가요? 산신령님 부르게 되면 네가 그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절해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서 주는 거란다. 강력한 기운을 버텨낼 수 있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구슬이니 몸에 지니고 있으면 널 지켜줄 거야. 전에 산신령님 부르실 때 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걸 주시는 거죠? 나 같은 상위 무당들은 허접한 생계형 무당 나부랭이들과는 다르게 여러 산신령님들을 두루 모실 수 있단다. 전보러 오는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땐 그에 맞는 산신령님과 접신을 하게 되지. 하지만 지금 모시게 될 산신령님은 유진이 너조차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강력한 산신령님이란다. 그러니 너도 얘를 갖춰야 한다고. 아마 기존의 산신령들 전부 다 불러도 지금 모시는 산신령님 한 분에게는 상대도 안 될 거야. 알겠습니다, 보살님. 이렇게 진지한 보살님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번에 모실 산신령님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불도장 산신령님이시란다. 불도장이라면 중국에서 황제들이 먹었다는 귀한 음식 이름 아닌가? 아무튼 기존에 배웠던 깐풍기 산신령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느껴지는걸? 그럼 시작할 테니까 유진이 넌 내가 준 굿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두 손에 꼭 쥐고 있도록 해. 이제 불도장 산신령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영험하신 불도장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진이가 이곳에 왔습니다. 산신령님, 어서 나오셔서 유진이 이전 시아버지에게 내린 저주가 왜 저렇게 어긋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신령님. 제 프로포즈 받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은채 씨. 아니에요, 호태 오빠. 저도 사실 프로포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반지 너무 딱 맞아요. 제 사이즈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은채 씨 손잡았을 때 너무 가녀리고 얇아서 주얼리샵에 이야기하니까 이 사이즈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은 다이아몬드니까 볼 때마다 제 생각해 주셔야 해요. 다이아몬드라고요? 호태 오빠, 왜 이렇게 비싼 걸 하신 거예요? 저는 오빠가 준 반지가 토끼풀 반지라도 오늘 프로포즈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알아요, 은채 씨. 하지만 은채 씨에게만은 꼭 최고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고마워요, 호태 오빠. 은채 씨,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오늘은 제가 화끈하게 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먹고 싶은 게 있긴 했어요. 정말요? 그럼 망설이지 말고 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제부터 뜨거운 우동 국물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더 비싼 거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은채 씨가 드시고 싶다고 했으니까 우동집으로 갈까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짭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저기 보이는 우동집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저기로 갈까요? 저건 강철이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강철이가 왜 처음 보는 아줌마랑 같이 있는 거지? 혹시 부모 역할 대행하기로 한 사람인가?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해볼까? 강철아,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집안에 대한 저주가 도대체 왜 먹히지 않는 겁니까? 심지어 제 동생 유진이는 그 집안 인간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잃게 되었는데 이걸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제 동생 유진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도 산신령님을 가만두진 않을 겁니다. 만일 산신령님께서 저희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한다면 저는 산신령님을 사람의 흔적조차 없는 무인도에 버리고 올 생각입니다. 과연 속세에 물든 산신령님이 그런 곳에서 잘 지내실 수 있을까요? 아마 외로움에 힘들어하며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걸 후회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맞다 있어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으실 테니까 바꾸놓지 않으시는 게 신상에 좋으실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세상에서 제일 영험하고 고귀하신 불도장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샤발라바 비비고 박대 툼뽕짬 글도 창도불 넘어온다 넘어온다. 산신령이 넘어온다. 큰 파도와 구름을 뛰어넘어 커다란 용을 타고 내게로 오신다. 예전에 내가 들어봤던 주문과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보살 언니가 불도장 산신령님을 협박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저렇게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들어온다 들어온다.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신다. 네 년이 유진이란 년이니? 불도장 산신령님이 보살 언니 몸속에 들어온 것 같아. 네, 제가 김유진 맞습니다. 왜 그런 인간에게 살을 날리는 저주굿을 시켜서 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냐고. 포기할 생각은 없는 거니? 죄송합니다, 산신령님.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 집 인간들로 인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산신령님께서 저주굿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 보니까 오래 못 살고 죽을 팔자로 보이는데 그 집안에 복수하다가 네 명줄이 더 짧아질 텐데 괜찮겠어?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삶에 미련 따윈 전혀 없거든요. 단지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그 인간들에게 복수만 끝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유진이 넌 정말 무서운 년이구나. 그 자들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해서 가슴 한가운데 비수를 꽂은 게 큰일을 벌어지게 하겠구나. 복수하는데 도움만 주신다면 제 명줄 따위는 산신령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절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주도록 하마. 구체적인 이야기는 짬뽕보살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거라.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어차피 네 명줄 팔아서 복수하게 되는 걸 테니까 고마워할 필요는 없을 거야. 미련스러운 년 같으니라고.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유진아, 불도장 산신령님과는 이야기 나눈 거니? 네, 방금 전까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놈의 영감탱이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유진아, 너 그 썩을 놈의 영감탱이한테 네 명줄 건다고 했니? 네, 그 인간들한테 저주가 통하게 해준다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 이야기까지 한 거냐고. 네가 그 말한 건 내가 불도장 영감탱이랑 추후에 이야기해서 없던 거로 할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듣도록 해. 알겠습니다, 보살님. 불도장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저주굿이 먹혀들지 않는 이유는 네 이전 시어머니란 인간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천신굿을 지내서 그렇게 되었다는구나. 그게 사실인가요? 불도장 산신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면 된단다. 아마 송석봉 죽고 나서 나쁜 기운을 없애려고 천신굿이라는 걸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럼 저주가 먹히게 하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건가요? 내가 천하의 짬뽕보살인데 없을 리가 있겠니? 정말요? 어떤 방법인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불도장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저주가 다시 먹혀들게 하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고 하신구나. 도대체 어떤 방법이지? 정말 궁금해 미치겠어. 네 이전 시댁 인간들을 위해서 천신굿을 내리고 있는 무당이 급살 맞아 죽게 하는 방법뿐이라는구나. 결국엔 피를 보겠는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 방법뿐이라고 하시는구나. 원래 저주굿이란 건 피를 부르기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선 계속해서 피를 봐야 하는 거란다. 보살님이 위험해지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천신굿을 맞고 다시 저주가 통하게 하려면 내 명줄을 모두 걸어야 하는 걸 모르는구나. 하지만 내 동생 유진이를 위해서 그 정도 위험은 얼마든지 감수할 테니 괜찮단다. 너만 보면 왜 자꾸 죽은 내 딸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보살님 눈가에 왜 눈물이 맺혀 있는 거지? 내가 뭐 잘못이라도 한 건가? 내가 위험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유진이 넌 안전하게 있기만 하면 된단다. 언니가 우리 유진이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오늘따라 보살 언니가 왜 이렇게 평소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참, 보살님, 아까 저한테 주신 구슬 여기 있어요. 그래, 고맙다 유진아. 이제부턴 내가 이 구슬이 필요할 것 같구나. 그리고 언니가 유진이 너한테 부적 한 장 써줄 테니까 꼭 몸에 지니고 다니거라. 유진이 넌 내 동생이니까 특별히 공짜로 써주는 거라고. 근데 써주신다는 부적이 어떤 용도의 부적인가요? 이걸 몸에 지니고 다니면 네가 다치거나 납치당하는 일을 막아줄 거야. 그러니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도록 해. 명심하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운전 조심해서 가보도록 해. 보살님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어요? 유진아, 난 지금부터 유진이 네 시댁을 위해 천신굿을 지내는 무당에게 살을 날려야 해서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구나. 그러니 먼저
먼저 들어가거라. 호태형, 여기 계신 분이 제 친엄마예요. 아니, 저 사람이 강철이 친엄마라고? 지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송씨네 편에서 천신구수 지내는 무당과 짬뽕 보살의 목숨을 건 수막히는 혈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멤버십에서만 시청 가능한 독점 영상이니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주머니, 혹시 전에 짬뽕 손해보험 건물에서 저희 사무실 청소해 주셨던 오씨 아주머니 아니세요? 어머, 전호태 팀장님 아니세요? 맞아요. 아주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전호태 팀장님이셨군요. 전에 갑자기 회사 그만두셨다는 이야기 듣고 무슨 일인가 걱정 많이 했었어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잘 지내신 거죠? 뭐야, 호태형과 엄마가 이미 아는 사이였단 말이야. 제가 피치 못할 개인 사정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일이 생겨버려서 인사도 못 드리고 퇴사하게 돼서 죄송했어요, 아주머니. 아니에요, 팀장님. 제가 그 회사에서 청소하는 동안 팀장님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전 아주머니 뵐 때마다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전에 가끔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아드님이 강철이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팀장님. 정말 충격이야. 오씨 아주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이 강철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강철이도 정말 사연이 많았나 보네. 형, 저 엄마랑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만 자리 좀 피해 주시겠어요? 알았어. 강철아, 내가 괜히 방해해서 미안해. 그럼 두 분 대화 나누세요. 오씨 아주머니 나중에 꼭 다시 뵐게요. 네, 팀장님. 다음에 꼭 뵐게요. 강철아, 엄마랑 한다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야? 다른 게 아니고요. 엄마가 지금 지하에 살고 있는 그 집 제가 매입했는데 그 집 명의를 엄마 앞으로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럼 지난번에 봤을 때 그 집을 사러 온 거란 말이야? 도대체 강철이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집을 산 거니? 어떻게 하다 보니 큰 돈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나쁜 짓해서 번 돈은 아니니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선 묻지 마시고 그냥 엄마 앞으로 명의해드릴 테니까 기급에서 이사 나가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거 엄마가 저한테 준 통정인데 이것도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이걸 왜 엄마한테 주는 거야? 이건 엄마가 강철이 너스하고 준 거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게 나을 거야. 제가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은 엄마 생활하시는데 보태 쓰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호태형도 와서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잘 마무리되면 그 집에서 저랑 함께 살면 될 것 같아요. 아빠는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저한테 거짓말하고 엄마 내쫓은 벌 평생 받으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엄마는 그렇게 당하시고도 아직도 그 인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자세한 이야기 듣지 못했으면 저는 평생 엄마 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엄마랑 같이 산다고 한 거 맞는 거지?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할 테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도대체 강철이는 엄마랑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거지? 호태 오빠, 왜 강철 씨를 멍하니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강철이 어머니가 제가 전에 알고 있던 분이라 약간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그런 건가 봐요. 정말 강철 씨 어머니가 호태 오빠가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알고 있던 분이었는데 강철이 어머님인 건 방금 전에 알게 됐어요. 정말 묘한 인연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강철이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주문하신 우동 2그릇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은채 씨 많이 드세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호태 오빠도 같이 드세요. 은채 씨는 먹는 모습까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근데 이상하네. 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지? 은채 씨도 안 보이고 호태 씨, 강철 씨도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혼자 있으니까 괜시리 무서워지는데. 그래, 맥스가 있었지? 우리 맥스가 엄마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맥스, 엄마가 간식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사모님,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집에 혼자 계신 거였어요. 호태형, 사모님 이 시간에 혼자 내버려두고 은채 씨랑 둘이 밖에 나오신 거였어요. 지난번에 사모님 납치당했던 일 벌써 까먹으신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니야. 아까 나 집에 들어왔을 때 사모님은 밖에 볼 일 있다고 나가셔서 집에 계시지 않았다고. 유진 언니, 일은 잘 보고 오신 거예요? 늦은 시간에 나가셔서 걱정 많이 했었어요. 사모님, 근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다른 건 아니고 저 도와주시는 보살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으니 서둘러 와보라고 하셔서 거기에 들렀다 오느라 잠시 나갔던 거예요. 언니, 그때 돌아가신 아빠 유골함 찾게 해줬던 그 짬뽕 보살님 만나고 오신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보살님이 무슨 중요한 일 때문에 사모님을 찾으신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호태형, 그건 사모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 텐데 사모님께 왜 그런 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가?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호태 씨.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제가 송씨네 집안에 복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 아실 테니까 숨기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보살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럼 송지수 아빠인 송검사 그 인간에게는 젖죽옷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그 짜장보살인가 짬뽕보살인가 하는 무당이 송씨네 집안을 위해 천신굿하는 무당에게 살을 날린다잖아요.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무당이 저주나 살을 잘못 날렸다가는 본인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던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자기 위험까지 무릅쓰고 사모님을 위해 그렇게 해주는 무당을 보니 정말 사모님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철 씨 말대로 나도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날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도와주는 보살언니 마음이 느껴진다고. 사실은 제가 어제 버피도 선생님 부탁으로 송검사를 미행 중이었는데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거라고요? 도대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검사라는 그 인간을 미행하던 중에 혼외자 아들과 내연녀까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머, 그게 정말인가요? 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후에 사진도 찍어놓고 음성 녹취까지 전부 해놨습니다. 송검사라는 그 인간, 혼외자 아들과 내연녀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였나요? 송검사 혼외자 아들은 교복 입고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고등학생인 게 확실해 보였고 여자 나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송경철에게 혼외자 아들이 있었다고? 정말 충격인데? 혼자서 깨끗한 척 온갖 꼴값을 다 떨더니 결국은 송석구, 그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는 건가? 아마 황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질 것 같은데?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다려지는 장면이야. 헐, 송검사 그 인간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느니만니 입 바른 소리이래더니 결국엔 그 인간 자체가 쓰레기 같은데요. 나도 강철이 너와 같은 생각이야. 그리고 그 인간이 내연녀와 만난 식당에서 갑질하는 거 봤는데 황미자란 여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 혼외자와 관련된 부분을 남석 씨에게 보고는 드렸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송검사 내연녀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청장치도 설치해놨습니다. 형은 그 스마트한 아저씨랑 무슨 007 영화 찍는 거 아닌가요? 사모님, 호태영이 송검사 그 인간 혼외자와 내연녀가 있다는 증거까지 수집했는데 이제 그놈의 집구석에 시원하게 한 방 먹여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봐도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아마 버피도 선생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실 테니까 조금 더 완벽한 증거를 모은 후에 오픈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 하긴 그 완벽한 스마트한 아저씨 하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살면서 그 아저씨처럼 치밀하고 스마트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으니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게 현명해 보일 것 같습니다. 남석 씨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송검사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아마 남석 씨는 강철 씨 말처럼 보통 사람과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호태 씨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내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면서 아픈 거지?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아까 우동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체한 걸지도 모르겠어. 은채 씨, 어디 안 좋으신 거예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감기 걸린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무리하셔서 그런가 봐요. 가게 일이 너무 바빠져서 미안해요, 은채 씨.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유진 언니, 그냥 감기 기운 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집에 구비해놓은 감기약 챙겨드릴 테니까 꼭 드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오늘 호태 씨와 강철 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내일을 위해서 편하게 잠자리에 드는 건 어떨까요? 사모님과 은채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사모님, 편안히 주무세요. 은채 씨, 저랑 같이 응급실에 안 가봐도 되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호태 오빠,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모두 편안히 주무세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어. 이제 눈 좀 붙여보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한 거지? 남석 씨 같은데 남석 씨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전화를 한 거지?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여보세요?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유진 씨, 혹시 주무시다 받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남석 씨,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유진 씨 가게 오픈한 후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것도 있고 유진 씨께 드릴 말씀도 있어서 내일 점심시간쯤 잠시 들려도 되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난번에 유진 씨가 주신 파천김밥 정말 맛있어서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정말요? 남석 씨가 원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게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너무 영광일 것 같은데요. 아까 호태 씨한테 전해들은 송경철에 관한 이야기를 남석 씨에게 말해볼까? 아니야. 남석 씨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내일 점심에 유진 씨 가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했어요. 유진 씨, 좋은 꿈 꾸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석 씨. 남석 씨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점심에 뵐게요. 남석 씨가 가게까지 찾아준다고 하니 너무 설레는걸. 그리고
내 느낌으론 남석 씨가 뭔가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것 같이도 느껴져. 아마 그 썩을 놈의 집구석 이야기겠지. 혹시 아까 호태 씨가 이야기한 송경철에 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황미자일까? 내일 남석 씨 만나면 알게 될 거야. 나도 그놈의 집구석 박살내는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은근히 기대되는걸? 내일도 가게 나가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일 테니까 얼른 눈 좀 붙여야겠어. 형, 근데 저희 엄마랑 예전에 친한 사이셨어요? 아까 엄마가 형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전에 회사 다닐 때 좋은 분 같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었어. 나도 아주머니 볼 때면 돌아가신 엄마가 자꾸 아른거리더라고. 그리고 아주머니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이별한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한테 집 한 채 사줄 돈 벌기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난 오씨 아주머니가 생이별했다는 그 아들이 강철이 너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엄마가 그런 말씀까지 하셨구나. 이제부터 거짓으로 꾸며진 내 머릿속에 있었던 엄마에 대한 과거의 나쁜 기억들은 모두 지워버리자고.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잖아. 할머니와 아버지가 꾸며낸 거짓에 속아 트라우마로 괴로워했던 거 생각하면 아버지고 나발이고 당장 가서 한 대 날려주고 싶지만 거지같이라도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 그냥 참아주겠어. 아버지란 사람은 이제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어렸을 때 헤어진 어머니 만난 강철이 너 보니까 너무 부럽다. 아직 실감이 나진 않지만 엄마랑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오래 떨어져서 못해드린 만큼 앞으로는 더 잘해드려. 난 엄마 돌아가셔서 다시 뵐 수도 없다고. 네, 꼭 그럴게요. 형 엄마도 좋은 곳에 가셔서 형 잘 지내는 모습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형, 대기업에서 팀장까지 해보신 분이셨어요? 저는 형 어리버리해서 대학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래봬도 나 4년제 나왔거든? 알았다고요? 그나저나 내일 호태형은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시키는 일 해야 할 테니 사모님 가게 나가서 저 혼자 배달 다녀야 할 것 같은데요. 넌 아직 상견례까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사모님 도와드려야지.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하는 일 일찍 마무리되면 와서 함께 도와줄게. 알았어요. 이제 피곤하니까 눈 좀 붙이자고요. 잘 자 강철아. 호태형도 좋은 꿈 꾸세요. 어머, 은채 씨, 어제 몸도 안 좋아 보이던데 왜 벌써 일어나신 거예요? 유진 언니, 편안히 주무셨어요? 어제 언니가 준 약 먹고 개운하게 자서 그런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 준비까지 전부 마쳤으니까 호태 오빠랑 강철 씨 오면 같이 식사해요, 언니. 고마워요, 은채 씨. 일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왜 아침까지 차리신 거예요? 아무튼 내일부터는 아침은 제가 준비할 테니까 은채 씨는 다음부터 아침 차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사모님, 은채 씨 편안히 주무셨어요? 굿모닝입니다. 주방에서 풍겨오는 식욕을 자극하면서 위산이 분비되게 하는 이 좋은 냄새는 뭐죠? 제가 아침에 청국장을 좀 끓여놨어요. 그럼 다 같이 식사하실까요? 헐, 정말 청국장이에요? 은채 씨는 제가 청국장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실 거죠? 은채 씨가 너 먹으라고 청국장 끓인 줄 알아? 내가 청국장 좋아한다고 해서 끓여준 거거든? 어머, 은채 씨 그게 정말이에요? 호태 오빠, 민망하게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런가요? 하여간 두 사람은 아침부터 나 같은 솔로 샘나게 달달한 거 너무 티내는 거 아닌가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왜 그렇게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우리 지수 눈에는 엄마가 기분 좋아 보였나 보구나. 평소 때 엄마랑 다르게 너무 신나 보이시는데요? 엄마, 혹시 로또 1등이라도 맞으신 거예요? 그깟 로또 1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겠니? 그딴 거보다 더 많이 좋은 일이야. 엄마, 궁금하니까 얼른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내가 유진이 그냥 가게 있는 건물 잔금 치른 후에 건물주 돼서 유진이 걔가 하는 김밥집 쫓아내는 날이란다. 오늘이 오빠 앞으로 사주는 건물 잔금 치르는 날이군요. 엄마, 오늘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저도 같이 따라가도 되죠? 유진이 그년 부들부들하면서 경기 일으키는 거 구경하고 싶어서 기대되는데요. 같이 못 갈 거야 없지? 지수 너도 함께 가자꾸나. 근데 엄마, 건물은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8억짜리야. 경기도에 위치해서 서울보단 가격이 싸긴 하더라고. 지난번에 계약금으로 1억 8천 주었으니 오늘 가서 나머지 잔금만 치르면 끝난단다. 이제 유진이 걔는 완전히 끝난 거라고 보면 된다고. 유진이가 우리 집 무시한 벌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받게 될 거야. 어디서 깜도 안 되는 게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고. 잘 될 것 같던 김밥집 쫓겨나서 알거지 한번 대봐야 너 같은 애는 정신을 차리지. 근데 엄마, 유진이 가게로 가지 않고 왜 갑자기 무당집에 들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고로 너희 큰오빠 죽은 다음부터 집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돈 좀 들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에게 우리 가족들 잘 되라고 100일짜리 천신굿을 지내고 있는데 거기 들려서 굿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물어보려고 들리는 거란다. 무당에게 들린 다음에 바로 유진이 그냥 가게로 가자꾸나.
사모님, 배달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배달하면 되나요? 이번엔 눈깔왕자 엔터테인먼트에 김밥 250줄 배달이 있습니다. 강철 씨,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전혀 문제 없이 재미있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김밥 배달하면서 김밥 이슈 홍보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단골 회사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하긴 강철 씨 같이 잘생긴 남자가 배달하면 다음에 또 보고 싶어서 여직원들이 계속 시켜 먹자고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긴 조금 전에 배달 다녀온 곳에서도 여직원 한 명이 제 전화번호까지 물어보더라고요. 하여튼 왜 요즘 여자들은 저같이 잘생긴 남자만 보면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한번 사귀어 보려고 애걸복걸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생긴 것도 피곤한 게 많대도요. 어머, 강철 씨 치료조차 불가능하다는 왕자병 걸리신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도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강철 씨 잘생겨서 왕자병 걸려도 용서가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사모님만이 제 진면목을 알아보시는군요. 그럼 저는 눈깔왕자 엔터테인먼트의 김밥 250줄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예약 배달은 이제 2번만 더 다녀오시면 되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강철 씨. 물론입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웨버 피도 선생님께서는 계획에도 없던 황미자 저 여자를 미행하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네. 저 여자는 강철이와 결혼하게 될 그 집 막내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뭐지? 둘이 무당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전 보는 게 좋다고 하지만 임신한 자기 딸 데리고 무당집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무튼 저 인간들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야겠네.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네. 아까부터 갈증이 많이 났는데 가서 뭐라도 마시자고. 전에 짬뽕 작가님께서 강력 추천해주신 유자 레몬 탄산음료 한번 마셔볼까? 이 맛이야. 속이 뻥 뚫리게 시원한데? 이거 짬뽕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라고 해서 산 건데 정말 맛있는데 유자와 레몬의 절묘한 조합이 환상적이야. 하여튼 짬뽕 작가님은 정말 미식가인가 봐. 추천하는 거 사면 실패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잠깐만, 119 구급대와 경찰이 왜 이쪽으로 오는 거지?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 헐, 황미자와 득달이 들어간 무당집으로 소방관과 경찰이 들어가고 있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고. 소방관님,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무당분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무당이라는 분이 어떤 상황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뭐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신고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깨어나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혹시 어젯밤에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송씨네 집안을 천신굿을 내린다는 무당이 방금 전에 사고당한 저 무당 아니야? 정말 짬뽕보살님이 살을 날려 저 무당을 해친 걸 수도 있겠는걸? 그냥 상상하기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고. 아마 주술의 힘을 빌려 저렇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아무런 증거도 없을 테니 더더욱 무섭게 느껴져. 정말로 저 무당이 송씨네 집안을 도와주던 무당이라면 이제부터 짬뽕보살님이 내리는 저주굿이 먹히기 시작하지 않을까. 황미자와 임신한 딸이 같이 나왔어. 근데 왜 경찰과 함께 있는 거지? 목격자 진술이 필요해서 그런데 잠시 10분간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시죠. 무당집에 처음 오셨을 때 상황과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설마 저를 범인으로 보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금 전에 제가 목격자 진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다시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깊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차분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술해 주시는 게 많이 힘드시면 나중에 경찰서로 출석하셔도 됩니다.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번거로울 테니까 여기서 전부 말씀드릴게요. 저희 큰아들이 사고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안에 애기 들어오는 것 같아 무당에게 큰돈을 주고 굿을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지내는 천신굿이라 잘 진행돼 가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오전에 들른 거였어요. 무당집 출입문이 열려 있길래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무당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거랍니다. 제가 볼 땐 이미 숨이 끊어진 지 한참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한 거랍니다. 그럼 사모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무당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우리 딸이 임산부인데 많이 놀란 것 같으니 안정을 좀 취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지수야, 너 괜찮은 거지? 처음엔 많이 놀라긴 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하셔도 돼요. 두 분 목격자 진술은 완료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신분증 사진 한 장씩만 찍어 놓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 하나만 제출해 주시겠어요? 설마 우리를 의심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 진술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상황을 봤을 땐 추가 조사는 없겠지만 저희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모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로 그 무당이 죽은 건가 봐. 소름 끼쳐서 온몸에 닭살이 올라오는 것 같다고. 황미자와 송지수가 이동하는 것 같으니 놓치지 않게 따라가야 할 것 같아. 김밥의 신에서 파천김밥 200줄 배달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머, 혹시 강철 선배? 헐, 얘 학교 후배 주영이 아니야? 정말 미치겠네. 하필 쪽팔리게 배달하다가 만날 게 뭐냐고. 얘 말 많아서 분명히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텐데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다 알아버리겠네. 강철 선배 맞는 거죠? 저예요, 주영이. 근데 선배 학교 유학하고 캐나다로 어학연수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배달하는 거였어요? 주영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졸업하고 이 회사 다니는 거야. 네, 선배는 잘 지낸 거죠? 나야 잘 지내지. 아무튼 나 지금 많이 바쁘니까 수고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보자고. 선배, 전화번호 바뀐 것 같던데 알려주면 안 되나요? 내가 다음에 여기 또 배달 오게 되면 그때 알려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배달이 많이 밀려서 서둘러 가봐야 하니까 또 보자고. 정말 짜증나네. 날 아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 일 마치면 날 알아보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뽀대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빌어먹을 예전의 구질구질한 모습 따위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없을 거야. 지수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네, 괜찮아요, 엄마. 근데 재수없게 그 무당은 왜 죽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정말 가만히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버럭하시는 거예요? 그 무당한테 굿해달라고 준 돈이 5천만 원이 넘는데 그냥 돈만 처먹고 죽어버렸으니 화가 안 나겠니? 그 무당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맡기신 거였어요? 아깝긴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디 가서 환불 받을 데도 없고 요즘 왜 이리도 일이 꼬여가는지 모르겠다고. 누군가 우리 집안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얼마 전에 엄마가 유진이 그년 본 뒤로 재수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지수 네 말대로 유진이 걔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성질나서 돌아버리겠어요. 엄마, 짜증나는데 유진이 그년 가게 가서 스트레스나 풀러 가는 게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유진이 그년 가게로 가는 중이란다. 유진이 가게 가서 깽판 치시려면 부동산에서 잔금 먼저 치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이전 건물주 만나기로 한 시간이 오후 시간이라 그 전에 유진이 걔네 가게에 들려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괜찮다고. 유진이 걔한테 가게에서 쫓아내는 거 미리 알려주면 아마 정신이 나가버릴 테니까 그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지 않겠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진이 걔 아마 거품 물고 쓰러지지 않을까요? 걔가 보통 독한 년이 아니라 어떻게 나올지가 엄마도 궁금하단다. 근데 저 인간들은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 거지? 아까 경찰 앞에선 순한 양인 척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는 전형적인 비열한 인간 종자들인 것 같아. 하긴 송검사란 인간부터 황미자 그리고 사모님이 전 남편놈 마지막으로 그 딸내미까지 전부 다 똑같은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그냥 미행하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미쳐버리겠어. 저 인간들은 왜 갑자기 사모님 가게 근처에 차를 세우는 거지? 설마 사모님 가게에 들리려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사모님한테 미리 전화라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보세요? 사모님, 저 전호태입니다. 호태씨,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사모님,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황미자란 여자를 계속 미행 중이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한 자기 딸 송지수와 함께 사모님 가게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미리 전화드린 겁니다. 황미자가 저희 가게로 오는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가 사모님 가게에 들리는 이유는 뻔할 것 같은데 그냥 더러워서라도 잠시 피해 계시는 게 어떨까요? 원래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간들 지금 가게 바로 근처인가요? 지금 사모님 가게 바로 앞에 도착했어요. 제가 가게로 가서 그 인간들 쫓아내버릴까요? 아니에요. 호태씨가 저 인간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봐야 좋을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혼자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미리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호태씨. 그럼 그 인간들이 여기로 들이닥칠지도 모르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저 무식한 멧돼지 같은 황미자란 여자가 낙상 가게로 들어가는 거 보니 사모님 혼자서 괜찮으실지 걱정이 된다고. 제대로 된 큰 한방을 먹이기 위해선 움츠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알려주신 버피도 선생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얼음처럼 냉정해져야 해. 가게 앞에 스쿠터가 없는 거 보니까 강철이는 지금 배달 중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가게로 들어오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해서 미리 알려줘야겠어.
호태영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007 탐정놀이 하다가 심심해서 전화하신 건가요? 지금 너랑 농담 따먹기 할 시간 없으니까 강철이 이 위치가 어딘지나 말하라고. 저 지금 배달 마치고 가게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대략 가게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예요. 형,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황미자 그 여자와 너랑 결혼하게 될 송지수가 지금 사모님 가게에 와 있어. 그러니까 넌 절대로 가게로 들어가면 안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지? 그 마귀 할멈이 또 왔다고요. 혼자도 아니고 송지수까지 데리고 오다니. 그 인간들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그 인간들 미친 거 하루 이틀 봤어? 내가 상황 살핀 다음에 너한테 다시 전화 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가게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접수 완료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돌아가는 상황 살펴봐야 하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도대체 왜 또 가게로 찾아와서 괜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나도 절대로 참지 않을 테니까 들어와 보라고. 내가 이 건물 인수한 계약서 보면 김유진 인연이라도 별 수 없을걸? 거품 물고 쓰러지는 네 모습이 한껏 기대된다고. 지수야, 이제 들어가자꾸나. 저 인간이 결국엔 또 가게로 들어와 버렸네. 이 가게는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곳인가 보네. 이렇게 불친절해서 장사나 해먹겠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김밥 내오지 않고. 야, 김유진, 너 손님 말이 우습게 들리는 거야? 엄마가 어서 김밥 내오라고 말씀하시잖아. 유진 씨, 저 인간 지난번에 왔던 유진 씨 이전 시어머니 같은데 제가 가서 쫓아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유진 씨는 여기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제니퍼 언니. 저런 더러운 인간들 굳이 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는 여기에 발도 못 들이게 따끔하게 교육시켜주려고요.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리자면 제가 저 인간과 싸울 때 저 걱정한다고 도와주지 마시고 무덤덤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유진 씨? 그게 저를 더 도와주시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유진 언니, 괜히 저런 인간들과 싸워봐야 언니만 더 기운 빠지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제니퍼 선생님께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저 찾아온 인간들인데 제니퍼 언니에게 맡기고 싶진 않아요. 제가 저 인간들에게 단련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말이 우습게 들려? 왜 김밥 안 가져오는 거야? 야, 김유진, 엄마가 김밥 가져오라고 주문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기어오는 거야? 이따위로 해서 장사해 먹겠어? 이들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는 100억을 준다고 해도 김밥 안 팔아. 그러니까 역겨운 냄새 풍기지 말고 여기서 당장 꺼져버리라고. 유진 씨가 정말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유진 씨 모습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데. 김유진,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더니 정신이 돌아버렸나 보네? 지수야, 주둥이 찢어버리기 전에 말 조심하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난 시궁창 같은 너희 집에서 내 발로 스스로 걸어 나온 거고 너희 같은 인간들 안 보고 살면서부터 제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라고. 송지수,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싸가지 없는 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긴 이자가 하는 거 보고 자랐으니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 있을 리가 없겠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리는 거야? 내가 너보단 싸가지 있거든? 그건 네 생각이겠지. 너 정말 싸가지 없어. 유진인 인연이 오늘도 버르장머리 없이 막말 뱉어내는 거 보니 아직도 기가 잔뜩 살아있나 보네. 그런데 불쌍해서 어쩐다니? 앞으로 네 김밥집은 더 이상 여기서 장사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황미자 저 인간은 지난번부터 저 말을 자꾸 하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떠들어대는지 모르겠어. 그냥 허풍 떠는 걸 테니까 신경 쓸 가치도 없을 거야. 너 같은 인간이 협박하는 소리에 내가 무서워서 쫄 줄 알아? 아무튼 너 같은 쓰레기는 손님으로 안 받으니까 얼른 꺼져버리라고. 김유진, 넌 지금부터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아무 자신감도 없이 그런 소리를 했을 것 같아? 도대체 이 인간들이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어대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일 테니까 얼마든지 실컷 떠들어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고도 지금처럼 자신감 넘치게 떠들어댈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니? 도대체 이게 뭐지? 부동산 계약서 같은데. 잠깐만, 지금 기존 건물주가 황미자에게 이 건물을 매매한다는 계약서잖아. 왜 건물주가 나한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지? 일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래서 황미자가 나에게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하게 만들겠단 말을 한 거였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내가 황미자와 송신의 집안을 혐오한 것처럼 저 인간도 날 혐오하고 있나 보네. 아니, 엄마한테 그런 것처럼 날 죽이고 싶은 건가 봐. 이제 가게가 잘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져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 가게를 위해 내 모든 걸 걸었는데 또다시 황미자 저 인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 버려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더는 참기 힘들 것 같아.
그거 보더니 왜 그렇게 표정이 썩어 들어간 것 같이 보이니? 기분이 어때? 내가 실컷 들어줄 테니까 아까처럼 한번 떠들어보라고. 김유진, 네가 얌전히만 있었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어찌감도 안 되는 게 겁대가리 없이 까불고 있어. 지금은 네가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고. 딱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어. 만일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네가 저지른 지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내가 건물주가 되었어도 이 가게는 내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니? 너 여기서 쫓겨나면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 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보란 말이야. 바로 거품 물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잘 버티네. 그러니 돈도 없는 거지 같은 게 왜 까불었냐고. 이들 할 말 다 한 거면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유진이 네 표정 보니까 약이 바짝 오른 것 같은데? 화나서 미치겠지? 지수야, 네가 임산부라 언니가 가만히 참고 있는 것만 알고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선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르겠는데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미자야, 넌 나랑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우리 엄마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나까지 제대로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유진이 전현 말하는 싸가지 보라고. 우리 엄마한테 미자라고?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넌 위아래도 없는 거냐고. 지수야, 언니가 지금 미자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황미자 씨, 내가 당신이 건물주 돼서 우리 가게 쫓아낸다고 협박하면 무서워서 무릎 꿇고 빌 것 같이 보였어.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이년이 가게 쫓겨날 상황 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버렸나 보네? 지수야, 이년 눈깔 뒤집힌 거 보이니? 네, 저도 보여요, 엄마. 제니퍼 선생님, 우리가 유진 언니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채 씨, 저도 그러고 싶은 상황인데 아까 유진 씨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꾹 참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진 씨는 저런 인간들에게 주눅들 정도로 약한 사람은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유진 씨 이전 시어머니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김밥의 신이 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버린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지긴 하네요. 지난번에 쓰양님이 도와주신 후에 이제서야 입소문 나기 시작해서 돈 좀 벌어보나 했는데 인상험악한 저 여자가 회방을 놓으니 답답해진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언니들 덕에 받은 건물로 이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은채 씨, 저는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모두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유진 언니와 김밥의 신을 위해서라면 그 건물 전체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우리를 이 건물에서 내쫓더라도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은채 씨 말씀 들으니까 지금은 걱정이 되지 않는걸요? 고마워요, 은채 씨. 제니퍼 선생님, 저 늙은 여자가 유진 언니를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른 가서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은채 씨, 지금 말리는 건 유진 씨가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저건 여자 대 악마, 사람 대 짐승 간의 대결이니 우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지켜봐주는 게 유진 씨를 위한 걸 거예요. 아마 계속 지켜보다 보면 유진 씨가 짐승 때려잡는 걸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여자 대 악마, 사람과 짐승 간의 대결이라고? 난 너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무리 협박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 네가 건물주 돼서 나 쫓아낸다고 하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것 같았어. 네가 어리버리해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내가 정신 차리게 귀싸대기라도 여태 때려줄까? 엄마, 유진이 전현 귀싸대기 그냥 갈겨버리세요. 세상에서 너희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아마 찾아보기도 힘들 거야. 니들 때문에 가게에서 썩은 내 진동하니까 빨리 좀 꺼져줄래? 미자야, 뭐 하고 있어? 얼른 네가 낳은 쓰레기 같은 딸내미 데리고 집에 가봐야지. 이게 가만히 보자 하니까 정말 막 나가기 시작하네? 이 엄마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미자라고? 내가 네 친구야? 우리 미자가 낳쳤네. 분명히 미자 네가 먼저 때린 거야. 이런 천하의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어디 감히 어른한테 손찌검을 하는 거야? 어른이 어른 같아야 어른 대접을 해주지 않겠니? 맛이 어때? 니까짓게 감히 건물주를 건드려? 내 앞에서 싹싹 빌면서 진심으로 용서 구하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내가 한 번은 봐주려고 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내로 당장 거지 같은 김밥 가게 비워놓도록 해. 내가 왜 네 말대로 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버틴다고 내가 못 내보낼 줄 알아? 이미 법적인 방법은 다 알아놓은 상태니까 질질 끌려나가기 전에 순순히 네 발로 걸어나가는 게 낫지 않겠니? 웃기고 자빠졌네. 버러지 같은 네 남편 놈이 법적인 방법을 알려줬나 보네. 이년 말하는 거 봐라. 감히 이전 시아버지한테 네 남편 놈이라고? 내가 전에는 애미애비 없는 불쌍한 년 같아서 참아주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 한번 끝장을 내보자고. 넌 누구야? 어서 이 손 놓지 못해? 당신 고소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남석 씨가 여기엔 웬일이지? 그래 맞아. 황미자와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오늘 점심에 남석 씨가 가게로 찾아오기로 한 약속을 깜빡했어. 남석 씨 앞에서 매번 싸우는 모습만 보여서 정말 민망하다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셨나요? 방금 전까지 당신이 이 가게에서 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모르시나 보네요. 고소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유진 씨 가게 와서 이런 파렴치한 방식으로 행패 부린다면 제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 거죠? 뭐야? 넌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야? 내가 전형 가게 와서 행패를 부리던 말던 전봇대를 뽑아서 이빨을 쑤시던 말던 이까짓 게 무슨 상관이냐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는 게 어때? 그러고 보니 유진이 기둥서방 되시는가 보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남자 너무 멋지고 잘생겼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살면서 강철 씨보다 잘생긴 남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아. 황미자, 너 말 조심하지 못하겠어? 왜?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어. 양심에 걸렸나 보네. 어떻게 여자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조도 없이 기둥서방 만들어서 놀아날 수가 있는 거니? 내가 입 조심하라고 했지. 그럼 네 아들은 지조가 있어서 결혼 생활 중에 바람펴서 다른 년 임신시키고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하는 거니? 아무튼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내 가게에서 지금 당장 꺼져주지 않을래? 이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꺼져주는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지. 대신 아까 내가 한 말은 지켜야 할 거야. 내가 건물주로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오늘 중으로 당장 이 가게 비우지 않으면 질질 끌려서 쫓겨나는 상황이 생길 테니까 나중에 개망신당하지 말고 스스로 기어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야. 그래, 네가 여기 계속 있어달라고 매달려도 더러워서라도 나가줄 테니까 그딴 건 걱정하지 마. 당신 미친 거야?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건물 매매 계약서를 찢는 거야? 최종적인 부동산 잔금까지 치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 행세하면서 갑질하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건물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웃기고 있네. 당신이 무슨 조선시대 재판관이야? 어디서 꼴 같지도 않은 게 시덥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내가 계약금까지 다 치르고 조금 있다가 잔금만 마무리하며 이 건물은 내 거라고. 왜? 유진이 전현 도와주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도와주니까 마음이 아픈가 보네? 과연 그럴까요? 당신이 들고 온 계약서를 찢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는가 보죠. 내가 기존 건물주한테 당신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1억 8천에 대한 위약금을 대신으로 주기로 했고 유진 씨 명의로 해당 건물을 1시간 전에 25억에 매입했으니 이 건물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유진 씨 소유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잘못 들은 건 아니지. 남석 씨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 그걸 내 명의로 했다고? 그러니 더 이상 가짜 건물주 행세하면서 유진 씨 괴롭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전 건물주가 분명히 이 건물 나한테 넘기기로 했다고! 여기서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질러봐야 진실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쪽은 이전 건물주에게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론 유진 씨가 이 건물의 주인이니까 이 근처에 얼씬거리면서 유진 씨 다시 괴롭히는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그쪽 분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테니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저 남자는 얼굴도 잘생겼는데 목소리까지 좋은 것 같아. 내가 꿈에 그리던 정말 완벽한 남자야. 근데 저렇게 잘난 남자가 왜 유진이를 좋아하는 거지? 정말 짜증난다고. 내가 그딴 협박에 무서워할 줄 알아? 지금 부동산 가서 정확히 확인하고 올 테니까 니들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수야, 뭘 그렇게 멍하니 있는 거야? 얼른 부동산으로 가보자꾸나. 알았어요, 엄마. 유진 씨, 괜찮으신 거죠? 저는 괜찮아요, 남석 씨. 괜히 저 때문에 좋지 않은 소리 듣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금 전 저 사람이 한 말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런 무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니 오늘 일은 기억에서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유진 씨?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남석 씨. 그리고 이건 이 건물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오늘 중으로 유진 씨 앞으로 등기까지 마무리할 테니까 저런 인간 따위에 흔들리지 마시고 평소처럼 가게 운영해 나가시면 됩니다. 남석 씨, 정말 이 건물을 사신 건가요? 방금 전에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 건물은 유진 씨 소유입니다. 남석 씨, 왜 저한테 이렇게 비싼 건물을 사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남석 씨에게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남석 씨 뵐 때마다 항상 죄송한 마음만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저는 어떡하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돈이라는 건 삶에서 큰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맘 편히 받아주신다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남석 씨에게 이렇게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유진 씨. 저는 단지 유진 씨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히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 건물 기쁘게 받아줄 거죠. 그럴게요, 남석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인간들이 유진 씨 또 괴롭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이제부터 유진 씨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남석 씨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내 심장은 왜 이리도 미친 듯이 쿵쾅거리면서 뛰는 건지 모르겠어. 제니퍼 선생님, 괜찮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넋을 놓고 계세요? 유진 씨와 저 남자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두 사람 대화 나누는 모습 지켜보다 보니 오징어 게임보다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본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저 남자분은 마치 유진 언니를 지켜주는 흑기사같이 느껴져요. 은채 씨가 호태 씨한테 느끼는 든든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진 씨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언제 저렇게 멋진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나요? 이거 정말 배신감 느껴지는데요. 사모님 괜찮으신 거예요? 버피도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호태 씨. 저는 호태 씨 밖에 계신 거 확인했는데 호태 씨는 제가 가게로 들어오는 거 못 보셨나 보네요. 호태 씨, 아까 그 황미자란 여자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따라붙으세요. 아마 그 여자 지금쯤 건너편 부동산에 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진 씨가 주신 파천김밥 맛보고 너무 맛있어서 다른 교수님, 학생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미리 예약 주문도 받아주신 거죠? 물론입니다. 남석 씨는 공짜로 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유진 씨 가게 매출 올려드리려고 온 건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온 의미가 없습니다. 남석 씨란 사람은 나한테 무조건 베풀어 주기만 하는 사람인가 봐. 하지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다고. 남석 씨, 파천김밥 얼마나 만들어 드리면 될까요? 제 강의 듣는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먹으려면 500줄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달 시간과 장소는 따로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유진 씨. 저는 오후 수업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서 유진 씨 집에 한번 들려야 하니 그때 뵙겠습니다. 제가 깜빡할 뻔한 게 있네요. 이건 늦게나마 유진 씨 가게 개업 선물로 드리는 거니 꼭 받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예전에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을 때 잠시 슬럼프에 빠져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으로 무작정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행 중에 우연히 위험에 처한 부족장님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 그분에게 받은 선물인데 부족장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가져다주는 영험한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받은 후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제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석 씨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물건 같은데 저한테 이런 귀한 걸 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이 물건은 제 인생을 충분히 바꿔주었으니 이제 유진 씨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어 더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남석 씨. 그리고 약소하지만 이것도 챙겨가세요. 이게 뭔가요? 남석 씨에게 잘 어울릴 만한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파천김밥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 조금 준비해놨거든요.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유진 씨가 직접 골라주신 건가요? 왠지 기대된데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진 씨. 거기에 파천김밥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남석 씨. 운전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내일 저녁에 뵐게요. 남석 씨가 주신 지혜와 용기를 주는 물건이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볼까? 도대체 이게 뭐지? 남석 씨가 준 선물 옆에 있는 반지는 뭐지? 왠지 이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이 굉장히 눈에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여기 쪽지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야겠어. 아마 남석 씨가 이 반지에 대해서 써놓은 것 같아. 유진 씨, 제가 선물로 드린 이 구슬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정말 귀한 물건이니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아주머님께서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 학비에 보태라고 이 금반지를 제게 주셨거든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반지 보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견뎌냈습니다. 그래, 맞아. 나 어릴 적에 엄마가 이 반지를 손에 끼우고 계셨던 게 얼핏 기억나는 것 같아. 다시 아주머님께 돌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 반지는 유진 씨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선물과 함께 넣어두니 아주머님 생각날 때마다 보시면서 기운내세요. 그리고 송씨 집안에 대한 복수는 이제 시작될 겁니다. 남석 씨가 써놓은 쪽지를 읽다 보니 왜 이렇게 비장함이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소중한 물건을 나에게 주면 남석 씨는 괜찮은 걸까? 남석 씨가 아마존의 한 부족장에게 받았다는 이 구슬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 뭔가 신비한 기운을 풍기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유진 씨, 이거 아까 그 남자분한테 받은 선물인가요? 어머, 손편지와 반지까지 받으신 거예요? 유진 언니, 정말 아까 그 남자분한테 프로포즈 받으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인데 제가 송씨네 집안에 복수하는 걸 도와주고 계신 분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남자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유진 씨 이전 시어머니가
제가 이 건물 사서 유진 씨 골탕 먹이려고 한 걸 눈치채고 위약금까지 물고 20억이 넘는 거액을 주면서까지 이 건물을 매입해서 유진 씨 명의로 해준 것 같던데 그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나요? 저도 남석 씨가 건물까지 사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남석 씨랑 사귀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유진 언니랑 그 남자분 너무 잘 어울리던데요. 은채 씨, 왜 자꾸 놀리시는 거예요? 이제 은채 씨에 이어서 유진 씨까지 건물주가 되신 건가요? 저는 언제쯤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두 분 정말 부러워요. 제니퍼 언니까지 왜 그러세요? 버피로 선생님 말씀대로 황미자 저 여자 정말 부동산에 있는데 근데 얼핏 보이는 모습이지만 저 안에서 또 노발대발 진상 피우는 것 같은데 황미자와 송지수까지 모두 부동산 안에 있으니까 저 여자 차에도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야겠어. 아 맞다. 저 여자 그때 차 뽑으러 온 거 매장에서 봤는데 조만간 자동차가 바뀌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신차 나오려면 최소한 몇 개월은 기다려야 할 테니까 일단은 붙여놓자고. 어떻게 나한테 넘기기로 한 건물을 계약서까지 써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거냐고. 당신 지금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사모님, 그건 제가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이전 건물주분과 이야기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거래할 때는 실실 웃으면서 장사해 먹으려 하더니 이제 와서 쏙 빠지랬다는 말이냐고. 사모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전 건물주분이 결정하신 겁니다. 저는 거래에 관련된 서류 작성과 신고만 해주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건물 계약을 위반한 거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5배는 처리해주는 거죠? 내가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1억 8천이니까 5배 하면 최소 9억은 받아야겠습니다. 아무튼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위약금 9억 송금하라고 전해주세요. 사모님, 계약서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1억 8천만 원의 2배인 3억 6천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건물을 새로 매입하신 분께서 지불해 주시기로 하신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분께 전화해서 이전에 사모님 계약할 때 적혀있는 은행 계좌로 넣어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비록 계약이 파기되어 아쉽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1억 8천이라는 돈을 추가로 버신 거니까 좋게 생각해보세요. 당신 지금 사람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그깟 돈 벌려고 이 건물을 사려고 한 줄 알아? 아무튼 계약서에 적힌 계좌로 내가 입금한 1억 8천과 위약금 1억 8천에서 총 3억 6천 당장 입금하라고 전달해. 저 인간이 말하는 거 계속 듣고 있다가는 정신병 걸려버리겠어. 저런 인간과 싸워봐야 나만 손해니까 그냥 아까 건물 매입한 분에게 빨리 돈 입금하라고 해서 보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여튼 저 성격에 그 건물 매입했었으면 상가 세입자들한테 어떤 갑질을 해댈지가 불보듯 뻔히 보였는데 그나마 다른 분이 매입해서 다행인 것 같다고. 송경철 주변에 설치해놓은 도청장치 덕분에 그 인간의 더러운 행적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 것 같아 조만간 그 인간이 주제넘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이제부턴 강철 씨 역할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 보여. 강철아, 내일이 사모님 이전 남편 놈 결혼식 날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부담되거나 하진 않는 거야? 사실 부담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송지수랑 결혼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니 그냥 즐겨보려고요. 아까 버피도 선생님이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하신 거야?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짬뽕 배터리 대표 아들인 거 잊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철이 넌 돌발 상황이 생겨도 순간적인 대처를 잘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그렇게라도 위로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모님 이전 남편 놈 결혼식에도 가고 송지수와 결혼하는 이유에는 분명 뭔가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부모 역할 대행 써서 그 여자 딸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모님이 겪은 괴로운 시집살이를 황미자 딸에게 되갚아주려는 거 아니겠냐고. 형은 정말 그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강철이 넌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형이 말한 부분은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뭔가가 있어 보인다고요. 우리끼리 말해봐야 답을 모르잖아. 버피도 선생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걸 테니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가 할 일만 열심히 해보자고. 형,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 눈 좀 붙이자고요. 그래, 알았어. 나도 피곤했는데 이제 그만 자자. 벌써 5시네. 사모님께서 가게로 벌써 나가진 않으셨겠지. 오늘 내가 사모님 전 남편 놈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 말씀이라도 드리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모님 나가시기 전에 얼른 본체로 가보자고. 사모님 벌써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좀 쉬면서 하시면 안 되나요? 오늘 제니퍼 언니가 결혼식에 참석해서 자리를 비우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은채 씨가 많이 바빠질 것 같아서 조금 서두르는 거예요. 오늘 강철 씨도 송석구 구인간 결혼식에 가셔야 하잖아요. 사모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나 보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사모님과 그 인간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깜빡했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니퍼 언니가 송석구랑 결혼하는 김지원, 아니 박은정 부모 역할 대행으로 결혼식에 참석하니까 강철 씨는 송 씨네 집안에서 눈치 못 채게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그건 제니퍼 선생님과 따로 이야기해뒀습니다. 오늘 결혼식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강철 씨.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완벽한 연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어제 제니퍼 언니한테 들은 바론 결혼식장에 강철 씨 차 타고 같이 간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그 집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혼식장 근처까지만 같이 차 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엔 보안을 위해서 따로 가기로 했습니다. 각별히 주의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모님. 알겠습니다, 강철 씨. 그럼 저는 가게 때문에 인채 씨와 먼저 나가볼게요. 오랜만에 송씨네 집 인간들 만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긴장이 바짝 되는걸. 강철 씨, 오늘도 멋지게 하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오늘 제니퍼 선생님도 정말 아름다우신데요. 고마워요, 강철 씨. 사실 오늘 결혼하는 인간들이 유진 씨 괴롭혀온 인간들이라 결혼식 펑크내서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유진 씨가 참석하려고 하셔서 억지로 가는 거라 그다지 즐겁진 않은데요. 지난번에 가게에서 제니퍼 선생님이 마귀알몸, 아니 황미자와 싸운 적 있었잖아요. 그 여자가 혹시라도 제니퍼 선생님을 알아보면 어떡하죠? 아마 오늘은 한껏 꾸미고 나와서 알아보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알아본다 해도 박은정이라는 애가 사기 결혼하는 사실만 들통나버리는 거니 상관없을 거예요. 마음 같아선 박은정이란 여자의 실체를 결혼식장에서 전부 다 까발려주고 싶은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유진 씨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아쉽네요. 저는 제 남편 역할 할 뿐하고 여기서 만나서 같이 차 타고 가기로 했으니까 요 앞에 세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박은정이라는 그 여자의 엄마인 척 연기하려면 결혼식장에 일찍 도착해서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으니까 먼저 가볼게요. 그럼 이따 뵐게요, 강철 씨. 이따 뵙겠습니다. 나도 예식장에 일찍 가서 그 인간들과 인사라도 나눠볼까? 지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영상들 미리 보기와 오직 멤버십에서만 독점으로 공개되는 숨겨진 많은 비밀 이야기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짬뽕툰 스토어에 방문하시면 딸같은 며느리 영상 제작에 후원이 되는 쿠팡과 짬뽕툰이 콜라보한 다양한 물건들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